슬롯에 1번 페이지가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참조가 되면은 2번도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이 로드가 되고, 3번 참조되면 3번도 없으니까 이것도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고, 그래서 3번까지 3개가 연속으로 참조가 되면은 1, 2, 3 3개의 페이지가 프레임에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부터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때에 그 다음에 4번이 참조가 돼요. 4번이 참조가 되는데 1, 2, 3번 3개 페이지밖에 없죠. 3개 페이지밖에 없으면은 이 3개 중에 하나를 빼내고 4번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을 넣는데 1, 2, 3 중에 어느 거를 빼낼까를 결정하는 게 알고리즘이고, 여기서 최적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1, 2, 3번 중에서 가장 늦게 레퍼런스 되는 거. 그러니까 4번 이후에 보니까 바로 1번, 2번이 레퍼런스 되고 3번은 저 뒤에서 레퍼런스가 되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사용되는 3번을 빼내는 거예요. 3번을 빼내고 이 3번 대신에 4번을 여기다 넣어서 1, 2, 4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최적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4번 다음에 1번이 참조되는데 1번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고 석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참조되는데 2번도 있으니까 이것도 폴트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을 참조했는데 5번은 1, 2, 4가 4인데 5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거죠. 폴트가 일어나는데 1, 2, 4번 페이지 중에서 어느 페이지를 대체하느냐. 최적 알고리즘 보면 가장 늦게 사용되는 페이지니까 5번 다음에 사용되는 게 1번, 2번 사용되고 4번은 저 뒤에서 가장 뒤에서 사용되죠. 1, 2, 4 중에서. 그러니까 1, 2, 4 중에서 4번이 가장 뒤에 참조가 되니까 4번을 빼내고 그 자리에 5번을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1, 2,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사용될 때 폴트 안 일어나고, 2번 사용될 때 폴트 안 일어나고, 3번 사용될 때 또 3번이 없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치될 때에 1, 2, 5 중에 가장 뒤에 사용되는 게 그 4번도 없고 5번이 사용되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번 중에 1번을 이제 대치해서 3번으로 대치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 2, 5인데 그 다음에 4, 5가 사용되는데 4, 5, 2, 1, 3으로 쭉 사용된다고 하면은, 여기 뒤에 2, 1, 3으로 계속 사용이 되니까 여기서 그 1, 2, 5번 중에서 4번, 5번 사용되고 2번, 1번 사용되니까 2번, 그러니까 5번하고 2번이 먼저 사용되고 1번이 제일 나중에 사용되죠. 그래서 1번을 빼고 1번이 3번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2, 5번 중에서 그 4번이 들어올 때 대치할 게 3, 2, 5 중에 5 사용되고 2 사용되고 3이 제일 뒤에 사용되니까 3번을 빼고 요 4번으로 대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들어왔을 때에 4, 2, 5 중에서 5번, 2번 사용되니까 4번이 사용 안 되니까 4번이 아니라 4, 2, 5, 4, 2, 5 중에서 5번 들어왔을 때 이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4, 2, 5로 계속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적 대치 알고리즘이고 가장 그 페이지 폴트가 적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별표 붙은 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가죠.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5개 페이지를 운영할 때 3개 프레임을 이용할 때에 7번의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는데, 그럼 프레임 개수를 하나 더 늘려서 4개 프레임을 사용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4개 프레임에 대해서 똑같은 액션을 반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4개 프레임을 사용하면은 처음에 4개 프레임은 다 비어 있고 4개 프레임이 다 찰 때까지 4번은 항상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3개 사용하면 3번은 무조건 일어나고, 4개 사용하면 4번은 무조건 일어나고, 5개 사용하면 5번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되는 순서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는 프레임 수를 늘리면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여러 번 반복돼가 그 순서적으로 쭉 반복이 되면은 그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프레임 수가 많아지면은 페이지 폴트가 적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개로 늘리게 되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1, 2, 3, 4번까지는 폴트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 2는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고, 5가 왔을 때는 5가 없는데, 뒤에 보면 1, 2, 3, 4, 1, 2, 3, 4번으로 수행이 되니까, 4번이 제일 늦게 사용되니까 4번을 빼고 5번으로 대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1, 2, 3 할 때는 계속 안에 있으니까 폴트가 안 일어나고, 4번이 왔을 때 이제 대치를 해야 되는데 4번 뒤에 5, 2, 1, 3이니까 5, 2, 1 순으로 계산되니까 4번이 어떻게 돼요? 5번 올 때에 3번이 제일 나중에 사용되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3번을 빼고 4번으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왔을 때는 5번이 있으니까 그냥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 3개 했을 때는 페이지 폴트가 7번 일어났는데 4개로 늘리니까 한 번이 줄어서 6번 일어났어요. 근데 기대하기를 3개에서 4개로 늘리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줄어들었죠. 근데 하나밖에 안 줄어든 거는 이 현상에서는 여기서 4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게 있고, 이게 순서가 계속적으로 더 진행이 되면은 이 숫자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요 이제 그 스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고, 실질적으로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 페이지 폴트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최적 대치 알고리즘이고, 이거를 이제 똑같은 경우, 똑같은 순서인데 P4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P4는 어떻게 동작되는가 한번 이제 똑같은 케이스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P4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가장 먼저 사용된 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요게 이제 그 프레임 3개, 똑같이 프레임 3개 사용해서 P4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건데, 아까 그 P4가 아니고 최적 알고리즘에서 7번이었죠. 7번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P4 알고리즘에서는 9번이 발생을 해요. 그 프레임 3개로 운영했을 때에. 근데 일어나는 순서가 여기서는 여기 빈 프레임을 Q로, P4Q로 운영을 해요. 순서를. 그래서 들어간 순서를 여기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들어가면 차례대로 1, 2, 3 들어가면서 폴트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면은 뒤에 뭐가 사용되는가 안 보고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1번을 빼고 4번을 넣는 거예요. 1번을 빼고 4번을 넣는데 1번 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거는 2번이 되죠. 그러니까 2, 3을 하나씩 위로 올려주고 4번을 제일 뒤로 넣는 거죠. 그리고 1번이 들어왔을 때 1번이 또 없으면은 2번은 무조건 빼내고 3, 4를 위로 끌어올리고 1번을 제일 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왔을 때 2가 또 없으면은 3을 빼고 4, 1을 위로 올려주고 2를 제일 뒤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5가 오면은 또 위로 2개 올리고 5를 제일 뒤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인데 1, 2 계속 있으니까 계속 가다가 3 들어왔을 때 없으니까 2, 5를 위로 올리고 3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면은 이거는 총 9번 폴트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수가 작으니까 무조건 P4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P4 알고리즘이 성능이 제일 안 좋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예에서도 9번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P4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케이스는 프레임 수를 4개로 늘렸을 때, 프레임 수 3개가 아니고 4개로 늘리고 똑같은 케이스를 적용을 했는데 페이지 폴트가 10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이 더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그 프레임의 수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폴트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P4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늘어나냐면은 요거 때문에 늘어나요. 이게 3개가 아니라 4개다 보니까 4개 찰 때까지 얘는 무조건 일어나죠. 4까지. 일어나면서 이 순서가 뒤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꼬이면서 이게 다른 알고리즘은 안 그러는데 P4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이 프레임 수가 늘어났을 때에 페이지 폴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간혹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케이스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4 알고리즘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4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제일 성능이 안 좋고, 그러니까 폴트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LRU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LRU 알고리즘은 리스트 레슨 트리 유스트 알고리즘이고, 이 LRU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최적 알고리즘은 구현이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최적 알고리즘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게 LRU예요. LRU인데 여기서 보면 똑같은 케이스를 지금 적용했는데 아까 앞에서는 페이지 폴트가 그 9번 일어나는데 여기서 10번 일어나죠. 10번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어느 게 많이 일어나느냐를 보지 말고 그냥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보세요. 진행되는가를 보고 실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LRU가 페이지 폴트가 가장 적게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용되는 케이스만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 동작을 하는 건지. 그래서 요거는 그 LRU 알고리즘은 스택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 P4는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거를 대체하는데 LRU는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사용된 지 오래된 거,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된 거는 내비려 두고 참조된 지 가장 오래된 거를 대체하는 게 LRU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왜 그게 성능이 좋은지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만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동작하기 위해서 요거를 스택으로 유지를 해요. 스택으로 유지를 하는데 LRU가 사용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에 대한 스택으로 그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게 제일 위에 있게끔, 가장 최근에 사용된 지 제일 위에 그 오래된 게 그렇죠.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게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순서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1번이 처음에 이제 그 호출되면 1번이 로드가 되고 2번이 이제 호출이 되면 1, 2가 로드되는데 1번이 더 오래됐죠. 그래서 오래된 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들어가고 3번이 호출되면 1, 2, 3 들어가고, 그리고 사용된 순서는 1번이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거죠. 그리고 4번이 들어왔는데 4번이 들어오면은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1번을 빼내고 4번을 넣게 돼요. 그리고 순서는 이제 4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됐으니까 4번이 제일 밑으로 가고 2, 3,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번이 사용되면은 이제 2번을 빼내고 1번을 제일 밑으로 넣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이 또 들어오면은 2번을 가장 밑으로 놓고 제일 위에 있는 걸 빼내고, 여기까지는 P4랑 거의 같은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5번 들어오면 5번이 또 제일 밑으로 가고 또 여기까지 계속 순서대로 갔어요. 순서대로 갔는데 1, 2, 5번이 있는데 1번이 레퍼런스가 됐어요. 그 1번이 레퍼런스가 됐으면 1번이 있죠. 이미 여기 있어요. 그 메인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에 있는데, 메인 메모리에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아무 동작도 안 하는데 요 순서만 바뀌어요. 왜냐면 1번이 이번에 이제 액세스가 됐으니까 1번이 제일 위에 있던 거를 제일 밑으로 내려줘요. 1번을. 내려주고 2, 5번을 위로 올려서 순서만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이 액세스 되면 2번은 이미 여기 있는데 2번도 이제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출이 되면은 2번을 제일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밑으로 내려주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사용되면 3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5번을 빼내고 1, 2, 3번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들어오면 1번 빼내고 4번이 제일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이제 순서를 지켜주는 요게 LRU 알고리즘이에요. 그래, LRU 알고리즘을 프레임을 4개로 늘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4개로 늘려주면 이제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 2, 3, 4 4개가 채워졌는데, 이 상태에서 1번이 그 참조가 되면은 1, 2, 3, 4가 있지만 요 1번을 제일 밑으로 내려서 순서를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페이지 부재율이 여기 10번이었는데 여기는 8번으로 이제 줄어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그 LRU가 왜 성능이 좋냐 하면은, 일단 LRU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 비제도 알고리즘, 최적 알고리즘은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가장 늦게 사용될 거를 대체하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페이지 대치를 하는 거 목적 자체가, 페이지 대치를 할 때에 대치되는 페이지는 가장 나중에 사용될 페이지, 가능하면 사용이 앞으로 안 될 페이지를 대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페이지를 대체하는 알고리즘이 비제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힌트가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근사치로 가장 최근의 과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인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대체하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페이지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은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에 근거를 해요. 이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그래프 있었죠. 이게 프로세스가 로드 됐을 때에 메모리에 사용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사용되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나타냈는데 보면은 이쪽 부분, 그러니까 페이지는 이게 다 페이지죠.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요게 하나의 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페이지를 보면은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용이 쭉 안 되다가 여기서 사용이 되죠. 사용이 한참 되고 여기서도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용이 안 되다가 여기서 쭉 사용이 되다가 또 여기 사용이 안 되고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페이지가 사용되는 게 특징을 보면은 한번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이 안 되는 구간이 들어오면은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되면은 계속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보면은 페이지들이 이제 작게 쪼개놓으면은 그 페이지랑 같이 사용되는 페이지들, 그러니까 요 페이지랑 같이 사용되는 페이지는 뭉쳐가지고 그게 일정 기간 같이 계속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페이지들이 여러 개 있을 때에 어느 특정 페이지랑 같이 사용되는 페이지들은 몰려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사용됐던 페이지는 미래에도 사용된다는 거죠. 여기를 앞뒤로 왼쪽에도 사용되고 오른쪽에도 사용되니까 사용된 지 얼마 안 된 페이지는 곧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된 지 오래된 페이지, 여기 있는 페이지들. 그러니까 사용된 지 오래된 거는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페이지들이죠. 사용된 지 오래된 페이지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된 지 오래된 페이지는 앞으로도 사용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사용된 지 얼마 안 된 페이지는 곧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한 대치 수단으로서는 가장 근사한 알고리즘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이게 100% 이렇게 맞지는 않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맞고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B0하고 LRU의 대칭성에 따른 이제 성능의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 이렇게 대치적인 알고리즘으로 LRU 알고리즘을 그 선호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 요 시점에 페이지가 사용되는 건 요 시점에 같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로컬러티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을 때에 모여 있는 요 셋의 중간 정도 위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 사용되는 곧 사용될 페이지, 곧 조만간 사용될 페이지는 과거 최근 시절에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거하고 과거를 보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힌트에 근거해서 B0 대신에 LRU를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B0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P4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을 적재된 순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LRU는 적재된 순서가 아니라 참조된 시간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조된 시간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오버헤드가 있어요. 어려워요. P4 같은 경우는 이제 호출된 순서니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신경 안 써도 되고, 폴트가 일어나면은 그때만 이제 페이지 대치하고 순서를 P4 순서대로 바꿔주면 되는데, LRU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된 순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페이지 참조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계속 큐의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 큐 자체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이 여기서 뭐 3개, 5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실제 사용되는 프레임 수는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몇천 개의 큐를 관리하는 것도 오버헤드고, 거기서 순서를 그때마다 매번 뒤집어 가지고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때에 LRU 방법의 문제점이 개념적으로는 B0, 그러니까 최적 알고리즘과 대칭적 유사성으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법이나 프레임의 최후 사용 순수에 따른 순서를 정하는데 이게 오버헤드가 크고,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큐라든가 참조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데는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각 프레임의 참조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페이지 테이블에 어떤 특정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둬요. 특정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둬가지고 그 하드웨어 레지스터에 카운트 레지스터를 두는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마다. 그래서 그 항목마다 카운트 테이블 줘가지고 카운트 테이블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참조가 되면은 참조가 될 때마다 이제 카운트 값을 바꿔줘가지고 이게 언제 참조가 됐다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LRU 스택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LRU 스택은 요 앞에 나온 요게 LRU 스택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프레임 개수만큼에 대한 Q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참조된 순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오버헤드가 커요. 매번 아까 얘기했듯이 매번 바꿔줘야 되고, 그 Q 자체도 길이도 상당히 긴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고. 근데 첫 번째 방법도 보면 페이지마다 카운터 레지스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도 오버헤드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이제 참조 레지스터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좀 비교적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그 참조 비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게 돼요. 참조 비트는 페이지 테이블의 각 페이지마다 한 비트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한 비트를 할당해 줘 가지고 그 비트를 참조 비트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참조 비트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 페이지가 참조가 되면은 그 페이지 참조 비트를 1로 세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참조가 안 되면 0이고 참조가 되면은 1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로 세팅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지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은 1로 세팅된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한 번씩 사용되면 다 1로 세팅이 돼버리고 똑같아지죠. 똑같아지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시간 카운트를 둬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가지고 어떤 특정 시간 레인지를 주고 그 시간 레인지 동안에 참조된 비트를 1로 세팅을 해요. 1로 세팅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다 클리어 시켜요. 1로 세팅된 걸 다 0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정 시간 동안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참조된 게 있으면은 또 1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 1로 바꿔주는 그 주기 안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1로 세팅된 걸 찾으면은 그 시간 동안에 사용된 페이지가 되는 거죠. 0으로 세팅된 거는 그 시간 동안에 사용이 안 되고 그 이전에 사용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완전히 이게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그 페이지라는 순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정 시간 동안에는 사용된 페이지하고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는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 그 LRU 알고리즘을 그 풀리 제대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조차도 일정 부분 하드웨어 도움을 받아서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버헤드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 그 정확한 LRU 알고리즘 아니고 이거에 근사한 대치 알고리즘들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LRU 대치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LRU만큼은 아니지만 LRU하고 비슷한 흉내를 내주는, 그러면서 오버헤드는 좀 덜 갖는 그런 알고리즘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 그 참조 바이트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참조 바이트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 참조 비트하고 똑같은데, 참조 비트라는 건 뭐냐면 일정 시간 동안에 사용되는 페이지의 비트를 1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1로 세팅을 해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10ms라고 가정을 하면은 10ms가 지나면은 이 참조 비트를 다 클리어 시켜준다 그랬는데, 클리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각 페이지마다 이 옆에 하나의 이런 그 일정 어떤 그 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조 비트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참조 비트를 이쪽으로 카피를 시켜주는 거예요. 바이트로 카피를 시켜주고 이 바이트를 한 비트씩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줘요. 시프트를 시켜주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참조 비트를 구현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참조 비트 세팅된 거를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쪽으로 카피를 해주고 여기 있는 비트를 오른쪽으로 하나씩 시프트 시켜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10ms 간격으로 참조 비트를 세트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이 참조 비트 하나만 가지면은 최근 10ms 안에 사용된 그 페이지만 구분이 되는데, 이 참조 바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주면서 보면은 이게 그 한 바이트가 만약에 8비트다 그러면은 적어도 80ms 동안에 사용된 기록이 여기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10010이면은 처음 그 10ms, 20ms에 한 번씩 사용이 있었고, 그 전에 사용이 없다가 한참 앞에 또 한 번 사용된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를 가지면은 80ms 동안에 가장 그 사용이 안 된 바이트를 요걸 비교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트 중에 가장 최근에 사용된 그 비트가 왼쪽에 세팅이 되니까, 왼쪽에 세팅되면 이거를 숫자로 환산하면은 왼쪽에 비트가 있는 게 제일 큰 수가 되죠. 그래서 요
이 바이트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갖는 게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이트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작은 숫자를 갖는 그 페이지를 대치하는, 그걸로 쓰는 이제 참조 바이트를 활용하는 LRU 대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페이지마다 바이트를 유지를 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고, 또 요 그 10ms가 지날 때마다 요 바이트를 시프트하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큰 오버헤드들이 있죠. 오버헤드도 있고, 시간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이 8번밖에 기록을 못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80ms가 아니라 한 200ms까지 앞을 뭐 보고 싶다라든가 이랬을 때에 그 이전에 80ms 이전의 과거에 대한 기록은 여기 남아있지 않죠. 계속 시프트가 되면, 여기서 시프트가 되면은 기록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8번의 기록밖에 보관을 못 한다라는 거. 그런 그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 계산한다기 보다는 이거보다 오버헤드를 좀 덜 갖고 그나마 또 좀 그 근사치 알고리즘, 좀 비슷한 그 방법을 쓰는 알고리즘으로 클락 폴리시, 그러니까 세컨 찬스, 그러니까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세컨 찬스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이제 클락 폴리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들어가는 오버헤드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페이지마다 참조 비트 하나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이트도 없고, 그러니까 참조 바이트도 없고, 참조 비트 하나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참조 비트는 최근에 그 뭐 10ms보다 클리어 시키는데 10ms마다 클리어도 안 시켜요. 그래서 어쨌거나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이 들어올 때까지 그 전에 한 번에도 사용된 게 있으면 인류 세팅을 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상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대치할 때 그 값을 쓰게 돼요.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트마다 참조 비트만 있어요. 참조 비트만 있고, 이걸 이제 서큘러 그 리스트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그 빅팀이라고 해가지고, 현재의 그 페이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지를 해요. 포인터를 유지하고, 이 포인터의 의미는 뭐냐면은, 대치될 페이지의 후보예요. 그러니까 대치될 페이지 후보인데, 이거는 순서가 P4 순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냥 로드된 순서대로 있는 거죠. 이게 순서대로 있는데, 순서대로 도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만 가지고 대치를 하면은 P4랑 같은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같은 알고리즘이 되는데,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고 이 페이지가 한번 사용이 됐다 그러면 한 번에 더 사용된 비트는 일로 세팅을 해줘요. 일로 세팅해주고, 그 사이에 사용 안 된 페이지들은 0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하는 방법이 재밌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딱 봐가지고 이게 1로 세팅이 돼 있다. 만약에 이게 0으로 세팅됐다. 현재 P4에서 바꿀 순서인데 0이다라는 거는 최근에 한 번도 참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조가 안 됐으니까 사용된 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오래됐으니까 0으로 돼 있으면 0으로 된 걸 무조건 리프레시 해줘요. 새로운 페이지로 바꿔줘요. 근데 0이 아니고 1이다 그러면 뭘 하냐면은, 1이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에 더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이 됐으면은 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냐면은, 이 사용된 걸 0으로 바꿔줘요. 0으로 바꿔주고 다음에 너 또 걸리면은 그때는 바꾼다라는 거죠. 0으로 바꿔주고 다음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걸 보는데, 다음 것도 1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0으로 바꿔줘. 이것도 한번 사용이 된 거니까 이것도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걸 봐요. 그래서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게 있으면은 이 0은 최근에 사용이 안 된 거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바꿔주는 거는 아까 그 비트 알고리즘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에 0으로 클리어를 시켜줬는데, 0으로 클리어 시키지 않고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에 1로 세팅되어 있는 거를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차원에서 그때 0으로 바꿔주고 다음 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죠. 순서대로 돌면서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다가 아까 1을 0으로 바꿔준 게 한 번 돌면 또 다시 바꿀 순서가 오죠. 바꿀 순서가 오는데, 내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한 번도 사용이 안 됐다. 그러면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0이면 바꾸는 거고, 0이 아니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도 한 번 또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또 최근에 사용이 된 거니까 안 바꾸고 또 0으로 바꿔주고 다음 걸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은 비트를 하나만 쓰면서도 어느 정도 LRU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그 대치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적절성을 가지고 사용이 되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왜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냐면은, 세컨 찬스 알고리즘의 의미는
이걸 이제 그 피포 순서대로 도는데 돌다가 1이면은 0으로 바꿔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0이면은 그때 바꾼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2차 기회라는 알고리즘 그 이름이 붙었고, 그다음에 클락 폴리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페이지가 그 서큘러 큐라 그랬죠. 서큘러 큐인데 이걸 원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대치를 시켜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현재 피포 순서에 의해서 가리키는 그 빅팀 포인터가 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클락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대치를 하는데 돌면서 요 페이지가 1이면은 0으로 바꿔.